자, 부채꼴 관련한 건데요. 이거는 뭐 공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똑같아요. 공식 자체는. 그게 변하는 건 아닌데 이제 각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좀 바뀌었다 보니까 그거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의미예요.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부채꼴이 있고요. 요 각을 세타라고 하고 자, 여기 반지름을 만약에 이렇게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준 거지. 그지? 이렇게 되면 이제는 요 세타라는 각 자체가 어떤 표현이냐면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 표현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호도법 표현. 그러니까 60분법처럼 뭐 60도, 30도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와 같다. 요게 첫 번째 공식이야. 됐죠? 이거 되게 쉽죠? 오케이? 은성씨? 내려오시고 여기 보세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과 같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원래 어떻게 됐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고 썼거든.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 그러면 호의 길이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샥 대입을 하시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세타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공식을 외워서 여러분들이 적용만 시키시면 됩니다. 되나요? 공식이 오히려 좀 더 간단해졌죠? 360도분의 중심각 이런 거보다는 훨씬 좀 간단해졌는데 자, 그럼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나 좀 볼게요. 94페이지 보세요. 자, 94페이지에서 65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65번. 자, 65번 문제를 보시면 갑니다. 1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2파이일 때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첫 번째 호의 길이가 2파이래요. 그럼 호의 길이가 2파이니까 공식 쓰면 6 곱하기 세타라고 써준 게 호의 길이가 되겠죠? 반지름 곱하기 세타. 그지? 그러면은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6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3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입니다. 넓이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6 곱하기 호의 길이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죠? 호의 길이.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돼요? 6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넓이가 6파이다. 그렇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2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 보시면 호의 길이는 파이고요. 넓이가 3파이랍니다. 그랬을 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r과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줄래? 라고 돼 있죠? 그럼 첫 번째 r 세타가 얼마야? r 세타가 2파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그치? 2파이가 아니죠. 파이. 네.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자, 반지름을 몰라요. r이라고 놓고요. 호의 길이가 문제에서 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가 넓인데 요 넓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날려가지고 정리하시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나온다?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세타라는 각은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다? 6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기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170번이에요. 별표 3개 치세요. 부채꼴에서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는 170번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는 주제라서 170번 정도만 좀 보면 되는데 170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둘레가 일정할 때, 즉 둘레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야.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레의 길이가 12라고 해서 고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럼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라는 건데 요거는 뭘 이용해서 푸냐면 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배우는 거 있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얘는. 오케이. 자, 근데
이 교재에는 없는데 요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하나 메모해놔. 이렇게 줄 수도 있어. 넓이가 일정하게 줘요. 이번에 넓이를 일정하게 주고 둘레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 반대죠. 위에 거랑. 위에서는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 최소가 되는 경우를 구하라는 거라면 얘는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나오거든. 그럼 얘는 뭘 이용해서 구하냐? 얘는 산술기하예요. 요때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이죠. 절대부등식. 둘레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땐 산술기하 쓰고요. 넓이의 최대를 구할 땐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써요. 근데 물론 압도적으로 얘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은요. 문제 풀게요.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둘레를 식을 세우면 두 개의 반지름과 하나의 호의 길이로 이루어진 게 둘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요게 10이다 라고 이렇게 줄 수가 있죠. 부채꼴의 둘레가. 그러면 L이라는 문자를 정리하면 L이라는 문자는 12-2R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 얘를 2로 묶어주시게 되면 6-R 정도에 해당되는 요런 값을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넓이를 계산해 볼게요. 넓이에 대한 식을 세우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고 호의 길이가 요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2 곱하기 6-R과 같다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약분이 이렇게 샥 돼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넓이에 대한 식이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6R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2차 함수 최대 최소니까 푸시게 되면 마이너스 R 제곱 빼기 6R이 되고요. 더하기 9가 될 거고 바깥으로 빠져서 플러스 9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따라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R 빼기 3에 전체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9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얘는 반지름이 3일 때 넓이의 최대값 9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9입니다. 됐나요? 9. 그러면 반지름이 3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3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시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요때 호의 길이는 6이 되거든요. 그럼 요때 호의 길이는 6이 되는데 그럼 중심각의 크기 구하면 세타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냐? R 세타가 호의 길이니까 2라고까지 밖에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됐니?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숫자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일반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그냥 A라고 놓고 A라는 상수로 놓고 문제를 풀었을 때 되게 재미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메모를 해두세요. 되게 재미난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둘레가 일정할 때 자, 둘레가 일정하고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인데 둘레가 일정하고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중심각의 크기 있죠. 이 중심각의 크기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항상 2예요. 항상 2예요. 무조건. 오케이? 반지름이 뭐가 됐건 호가 뭐가 됐건 상관없이 둘레가 일정하고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중심각의 크기를 내가 증명을 해보면 무조건 2예요. 물론 이 2가 의미하는 건 2 라디안이죠. 2 도가 아니라 2 라디안이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최대값은 이거 구하시면 되는데 중심각의 크기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2다 쓰면 돼요. 답. 무조건 2예요. 알겠죠? 날 좀 믿어. 무조건 2가 나와요. 오케이? 요거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쓰이는데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 그 사인 코사인 법칙 활용 이런 거 할 때 조금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정도까지 좀 정리하고 이제 삼각함수 시작할게요. 네, 이제. 네, 지금까지 밑작업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삼각함수예요. 95페이지 보세요.
자, 지금부터 쌤이 95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99페이지까지의 10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다 한 방에 정리를 할 거니까 뭐 노트에다가 적으실 분들은 노트에 적고 삼각함수라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자, 시작을 할게요.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자, 그러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의를 뭘로 하냐면 좌표를 가지고 해요.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삼각함수는 길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오케이? 길이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 단위원이라는 건데 자, 단위원이라는 것을 내가 그려보면 단위원은 어떤 원이냐?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냥 단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단위원을 하나 그려요. 그럼 단위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잘 봐. 이 원 위에서 내가 임의의 점을 하나 잡을게요. P라고. 자, 그럼 P라는 점의 이름은 뭐가 되냐면 원 위의 점이에요. 원 위의 점. 그래서 얘를 x, y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잘 봐.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이렇게 잇게 되면 요만큼에 해당이 되는 게 반지름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x축의 수선을 내립니다. x축의 수선을 내리면 요만큼의 길이가 x가 되고 요만큼의 길이도 y가 돼요. 그리고 이 주황색 요선이 뭘 의미하냐? 바로 동경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똑같이 이쪽 부분을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이 시초선을 가지고 P라는 점이 원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마다 동경이 생기고 그 동경이 생긴 만큼의 뭐가 생긴다? 각이라는 개념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단위원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사인 세타라는 것부터 공부를 하면 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y좌표라고 쓸 수가 있죠. 이제는. 왜? 이쪽에 생기는 게 무슨 사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 생겼어요. 그러면 빗변은 반지름에 해당이 되고 높이가 뭐에 해당돼? y좌표에 해당이 되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y라는 것이 길이가 아니라 좌표를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좌표.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도 공부를 해보면 코사인 세타도 얘도 r분의 밑변이니까 x라고 놓을 수가 있고 요 x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 좌표입니다. 좌표. 그러면 반지름은 뭐야? 좌표의 길이야. 반지름은 좌표의 길이야. 길이죠.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수야? 무조건 양수야. 근데 x랑 y는 뭐야? 좌표죠. 좌표와 길이의 가장 큰 차이. 부호가 있냐 없냐죠. 좌표는 위치를 나타내는 점이고 길이는 말 그대로 절대량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얼마가 돼요? x분의 y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밑변분의 높이예요. 똑같이 적용한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다만 차이는 뭐다? 좌표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러면 요 식을 쌤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면 r을 왼쪽에다 곱할게요. 그러면 y는 r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얘도 x는 r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니? 그럼 잘 봐. x가 이거야. 대입해. y가 이거야. 대입해. 그러면 탄젠트는 r 코사인 세타분의 r 사인 세타라고 써지네. 근데 반지름이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지워지네. 따라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라는 첫 번째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모든 공식이 다 단위원으로 증명이 됩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됐죠? 그렇구나. 정리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원 위에 점 표현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텐데. 잘 봐. 쌤이 저 단위원을 확대를 좀 할게요. 확대를 해서 1사분면에 해당되는 친구만 이렇게 그려보고 단위원을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를 P라 잡고 얘가 원래 x, y였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 r만큼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이어. 그러면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에 해당이 되고 수선을 내려. 수선을 내리면 xy 좌표에 해당이 되죠? 자,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x라는 점은 r 코사인 세타고요. y라는 점은 r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원위의 점을 우리는 뭘로 표현이 가능하냐?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는 r 사인이 아니죠.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럼 잘 봐. 이 점은 원위의 점입니다. 그럼 원위의 점이라는 것은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등호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 그럼 x랑 y를 였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r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의 형태가 되고 요게 r제곱과 같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r제곱이 날아가서 결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결론까지가 나오고 이 공식이 두 번째 공식인데 겁나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문제가 안 풀려요. 이게 두 번째. 됐습니까? 다 단위원으로 증명하고 다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만들어 간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이런 뜻이 되거든. 우리가 지금 x, y라는 점을 잡았는데 x, y라는 것의 그럼 위치를 결정하는 게 누굴까를 생각하면 얘와 얘의 위치를 잡는 건 동경이 결정을 해요. 그죠? 그럼 동경이 결정한다는 건 동경은 누가 결정하는데요? 누가 결정할까? 바로 각입니다. 각. 각의 크기에 따라서 x좌표와 y좌표가 결정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런 뜻이 되거든? 잘 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좌표평면을 내가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쪽에서 생겼을 때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이런 게 생기겠죠. 세타 원일 때. 여기서 직각 만들어질 때.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내가 잡아서 이렇게 동경이 갔을 때도 여기에서도 이만큼이 세타2에 해당이 되니까 이 세타2에 해당되는 점들이 생겨서 이 점과 이 점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값들이 x좌표, y좌표라는 값들이 누구를 결정해?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결정한다. x좌표, y좌표가. 자, 그럼 잘 봐. 이쪽에 생기는 점은 둘 다 플러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쪽의 좌표를 보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라서 얘는 음수, 양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길이죠. 그럼 길이는 뭐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이쪽에서 갑니다. 이쪽에서 사인이라는 것과 코사인이라는 것과 탄젠트라는 값의 부호를 살펴보면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라고 했는데 반지름은 어차피 양수니까 y좌표의 부호가 사인 값의 부호가 되겠네. 그게 뭐야? 양수죠. 그러면 코사인도 양수가 되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y좌표가 결정하고 x좌표가 결정하고 xy의 관계를 봐야 돼요. 부호는. 그래서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생각해보면 y좌표 보면 되죠. 양수 음수? 양수. 근데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로 바뀌죠. 그리고 탄젠트는요? 음수입니다.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사인값, 코사인값을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부호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1, 4분면에 있냐? 동경의 위치가 2, 4분면에 있냐? 동경의 위치가 3, 4분면에 있냐? 동경의 위치가 4, 4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부호가 다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뭐냐? 이쪽은 전부 다 플러스고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고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값을 갖고요.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 값을 갖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이냐에 따라서도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거고 그것까지 여러분들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이게 쌤이 지금 설명한 자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기본적인 내용은.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66번 가겠습니다. 66번 보세요. (98페이지에) 자, 갑니다. 98페이지 66번. 66번 내용을 보시면 잘 봐. 원점 O와 점 P에 대해서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대. 그러면 좌표평면 그리죠. 좌표평면 그리는데 얘가 몇 사분면이냐면 4사분면이네요. 4사분면이라서 요 정도 잡을게요. 자, 여기가 원점이고요. 3, 마이너스 4죠. 그래서 3, 다음에 이쪽에 와서 마이너스 4다. 3.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서 여기고요. 동경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세타를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세타라는 각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가니까 이만큼의 각이 세타예요. 됐나요? 요만큼의 각이 세타야. 그러면 잘 봐. 요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4죠. 그지? 그러면 요 길이는 3이고 요 길이는 4잖아요. 근데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빗변의 길이는 얼마겠어? 당연히 5라는 값까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삼각함수 정의 이용해서 구하면 사인 세타라는 값은 좌표 보라고 그랬어요. 좌표. 잘 보세요. 좌표. 그러면 얘는 5분의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에 해당이 되겠죠. x좌표가. y좌표가.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얼마나 나오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그렇죠. 3분의 4에 해당이 되는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나요?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정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71번에 2번 보세요.
171번 밑에 체크해. 2번.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2번 보시면 직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4x가 밑줄 x축의 방향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직선의 기울기 있죠.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뭐랑 똑같냐? 탄젠트 세타입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선을 그냥 대충 그려보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 3분의 4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그래프가요. 한 이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어디? 이만큼. 세타죠. 근데 양의 방향이라 하면 이거예요. 이게 양의 방향이야. 알겠지? 요선, 시초선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자, 이렇게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요 기울기가 얼마냐?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죠. 근데 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뭐랑 똑같다? 얘가 바로 탄젠트 세타라는 값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게 탄젠트 세타와 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점 하나 잡은 다음에 잘 봐.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뭐인 거야? 4다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된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당연히 똑같이 5에 해당이 되는 길이가 나오겠죠. 자, 그럼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얼마니? 라고 생각하면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5분의 얼마? y좌표. 그렇죠. 4예요. y좌표 찾으시면 돼요. y좌표. 오케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한 거면 얼마가 있어? 그렇죠.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부호 문제는 뭐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68, 69에 각각 별표 하나씩 치세요. 자, 68번. 연산입니다. 68번 연산. 근데 여기 봐. 여기 봐 친구들. 첫 번째 식의 분모 보면 이런 식이 나와 있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요식. 그지? 근데 아까 1이 쌤이 뭐랑 똑같다고 그랬니? 삼각함수에서 1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응. 제곱 더하기 제곱. 대입해봐. 뭐 나와? 5글자. 네, 완전 제곱식. 외우세요, 이거?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잘 봐.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면 공식이에요. 1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면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됐어? 요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두 번째 거 보자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요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합차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앞에 거 먼저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앞에 거가 어떻게 되냐면 약분이 이렇게 돼요. 약분이. 그래서 이게 약분이 돼서 정리하시면 얘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보시면 1 플러스 탄젠트 1 마이너스 탄젠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뭘 이용하냐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요 자리가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뀐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거 통분을 하시게 되면 얘는 통분하시면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가 나오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번분수 계산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분모에 이게 남고 분자에 이게 남는 거죠. 근데 위에 거랑 그러면 아래 거랑 더해야 되는데 분모는 똑같아요. 그죠? 분모는 똑같아. 근데 분자가 부호만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답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이 정도의 계산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도 한번 해볼게요. 69번. 자, 69번 보세요. 69번을 보시면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몇 사분면? 3, 4분면. 파이가 180도. 2분의 3파이는 270도. 3, 4분면이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이 2 플러스 루트 3과 같습니다. 라고 나오면 얘를 이렇게 정리하면 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요 자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2죠. 플러스 루트 3이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뭘 이용할 거냐? 문제에서 사인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죠? 그럼 사인의 값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뭐와 같다? 1과 같다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값을 구해서 요거를 제곱을 한 값을 1에서 빼주면 누가 나와? 사인 제곱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뭐 구하면 돼요? 이거 이용해서. 코사인 값 구하라니까. 코사인 값. 그럼 정리할게요. 요거를 통째로 분배를 하면 이렇게 분배를 하면 마이너스 이만큼 코사인 세타라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3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되고 2 플러스 루트 3인데 이게 넘어오니까 1 플러스 루트 3까지가 되거든.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요. 얘는 3 플러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다까지가 나와서 유리화하시면 3분의 루트 3이라는 값까지 나온대요. 유리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의 값이 이거지. 이걸 제곱해. 얼마? 3분의 1.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면 사인 제곱 세타가 3분의 2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뿔마 루트 3분의 2인데 둘 중에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뭘 주냐? 얘를 주는 거예요. 얘를.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이죠. 그럼 3, 4분면의 사인값 양수라고 그랬어? 음수라고 그랬어? 음수. 그지 우진아? 3, 4분면에서 누구만 플러스라고 했어 아까? 탄젠트. 정철이 집중하고 있지?
탄젠트. 그래서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은 뭐 유리화해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요 정도 계산하는 문제를 제가 오늘 별도로 프린트로 좀 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0페이지 볼게요. 100페이지에 이제 유형 70번은 곱셈 공식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연습 삼아서 똑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용하는 거. 자, 71번은 별표 하나 치세요. 71번도 내신 스타일 문제에서 좀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자, 볼게. 71번 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라는 것의 두 근을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바로 나오시면 되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게 두 근이니까 얘 계산하면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거계수와의 관계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3분의 k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구하래요. 4제곱 더하기 4제곱. 그러면 4제곱 더하기 4제곱 공식은 뭐예요? 제곱의 제곱 공식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부터 구해야겠네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하고 뭘 구해줘야 되냐면 제곱을 해볼게요. 이걸 제곱하면 아까 공식 잘 봐.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지.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완전 제곱식 공식.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였어요? 3분의 1이죠. 제곱합니다. 9분의 1은 1 더하기 2배에 요만큼이 얼마였어요? 요거죠. 그럼 3분의 k 돼.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3분의 2 k가 1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8 약분 2분의 3 계산하면 쓱쓱 지워지고 3 남고 여기 쓱쓱 지워져서 4 남네. 그래서 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그죠? k가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그러면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이렇게 가야겠네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얼마 빼주면 돼요? 2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빼주면 되죠. 곱셈 공식 변형. 그러면 잘 봐. 얘는 이만큼 1이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2배에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라는 것은 각각 묶어내면 이만큼이 돼서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이거 두 개 곱한 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9분의 4죠. 마이너스 9분의 4. 그럼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제곱을 하시면 얼마가 돼요? 81분의 16이 되네. 그지? 따라서 이거 정리하시면 1 마이너스 81분의 32라는 값이 되니까 답은 81분의 얼마? 49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100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봤고 쌤이 여기 연습 문제는 몇 개 좀 풀어줄 거거든? 좀 어려운 게 많아서. 그래서 일단 104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오세요. 월요일까지. 알겠죠? 104페이지까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 연산하는 거는 제가 한 30문제 정도 드릴 건데 이 기본 연산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수투할게요.